안녕하세요. 부자다TV 김노철입니다. 어제 MBC PD수첩을 보고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제목이요. 연예인 간물주입니다. 상당히 좀 상징적이죠. 연예인 간물주. 간물주라는 건 조물주 플러스 건물주를 이제 줄여서 요즘에 신조어로 간물주라는 표현을 하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런 뭐 농담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사회에 이슈가 되고 하니까 PD수첩에서 대대적으로 좀 방송을 한 것 같습니다. 요새 그리고 특히 정부 정책도 주택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실무를 하다 보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대출이 굉장히 제한이 많아요. 하지만 건물, 특히 주택이 없는 뭐 근린생활 빌딩, 근생 빌딩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어제 그 내용에서도 나왔지만 은행에서 주택으로 들어갈 자금들을 대출을 못 해주니까 그 자금을 이제 이런 근생 빌딩, 꼬마 빌딩에다가 대출을 좀 편하게 이렇게 많이 해주는 듯 합니다. 그래서 물건이 없을 정도예요. 굉장히 좀 불티나게 팔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건물 그러면 최소 몇십억, 뭐 100억 단위 이런 금액인데 누구는 정말 언감생신 쳐다도 못 볼 금액이지만 누군가에는 재테크의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의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부분이 건물 투자입니다. 그거를 이제 어제 PD수첩에서 다뤘거든요. 전반적인 내용이 뭐냐면 연예인이 건물 투자를 하고 되팔면서 시세책을 낸다. 그로 인해서 피해는 뭐 세입자들이 뭐 강제 퇴거라든지 강제 명도를 당하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월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또 선의 피해자가 생긴다. 그리고 또 법인 투자를 해서 절세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어제 PD수첩에 그 PD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노동해서 일해서 벌어서 부를 쌓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불로소득으로 인해서 부를 쌓는 그런 사회가 되면 선의 피해자가 생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열심히 내가 노동을 해서 저축을 해서 종잣돈을 모아서 건물은커녕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언론에서는 계속 열심히 벌어서 모아서 집 사라, 열심히 모으고 재테크해라, 열심히 모아라, 그리고 내 집 하나 장만해라, 이렇게만 방송을 합니다. 참 보면서 답답한 마음도 있고, 물론 연예인들은 공인이죠. 공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재테크라는 수단에서도 선의 피해자가 안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예전 연예인들은 당대의 최고의 연예인들도 그 인기가 사그라들고 뭐 중년이나 노후가 됐을 때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연예인들도 많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선례들을 많이 봐와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아이돌부터 재테크를 되게 잘합니다. 특히 뭐 건물 재테크도 잘하고. 근데 그걸 손가락질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인기가 있으니까 물론 돈도 많이 벌겠죠. 그거를 투자를 해서 재테크를 하는 그런 전반적인 과정을 뭐 연예인이 건물 샀다 손가락질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요새 보면 아파트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한 채 팔면, 특히 강남 아파트를 한 채 팔면 웬만한 강북에 아니면 강남 인근에 근생 빌딩을 대출을 끼고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생 건물이 굉장히 지금 귀하고 금액만 좀 맞으면은 매수자들은 줄을 섭니다. 그런 분위기예요. 제가 실무를 진행을 해보니까
건물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가 없다 뭐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부동산 경기가 뭐 폭락할 거다 힘들다 뭐 유튜브나 언론에서 떠들죠. 실물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좋은 물건 하나 뜨잖아요. 매수자들 불이 납니다. 사겠다고 줄을 서요. 대출도 잘 나오기 때문에 적은 자금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막 달려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자 우위 시장이에요. 건물, 빌딩은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매도자 우위 시장입니다. 사겠다 그러면 안 판다 그러고 사겠다 그러면 금액 올려버려. 금액도 1, 2억 올리는 게 아니고요. 뭐 4억, 5억, 뭐 10억 이렇게 올려버립니다. 안 팔겠다는 소리겠죠. 그런 상황에 지금 빌딩 시장이 돌아가고 있고요. 특히 어제 이제 방송에 보면 뭐 연예인이 건물을 사서 세입자를 내쫓고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을 해서 되팔면서 시세차익을 올린다. 그러면 선의 피해자가 생긴다. 물론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강화되고 해서 세입자를 그냥 내쫓을 수는 없거든요. 만기가 되거나 아니면 적정한 임대차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명도를 하는 부분이고 그 명도하는 부분에서 이제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입자들한테 역으로 당하는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얘기 안 하고 연예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들 피해본다 이 내용을 굉장히 부각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 부분만 이렇게 이슈화 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월급만 모아서 절대 노후 대비가 되지 않는 세상이 왔거든요. 인생이 점차 길어지고 있어요. 80세, 90세, 100세. 근데 우리가 노동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죠. 정년 보장도 안 되고 50년을 50세에 퇴직을 한다면 퇴직 후에 50년을 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30대부터 일을 해도 약 20년, 길면 25년, 55세까지 일을 하게 되는데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후의 삶을 누가 보장을 해줄 건지 국가가 보장을 해줄까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재테크를 해서 내 노후를 준비하는 게 손가락을 받을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뭐 연예인들은 그렇다 치고요. 우리 일반인들에 맞는 사이즈의 그런 재테크를 진행을 해야 노후에 비참하지 않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물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저희 회원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종잣돈을 불려서 그러니까 저축을 해서 종잣돈을 불리는 게 아니고요. 잔잔한 투자, 잔잔한 소액 투자를 통해서 종잣돈을 불려나가고 내가 열심히 노동할 때는 노동 수익도 같이 종잣돈에 편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종잣돈을 불려서 이 불린 종잣돈을 가지고 결국에는 건물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축 투자로 통해서 건물 투자를 하시든 아니면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하시든 그거는 뭐 선택에 따라 물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은 건물 투자를 하셔야 부가가치가 극대화 상승이 되고 내 노후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내가 급할 게 없어요. 월세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금액대가 되지 않는 이상은 안 팔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자 우위 시장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개별성이 굉장히 강한 상품이잖아요. 아파트는 뭐 동호수가 조금 다를 뿐이지 거의 비슷비슷해요. 하지만 건물, 빌딩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내가 사고 싶은데 이게 만약에 매도자의 변심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먼저 사버렸어. 그러면 이런 동일한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기까지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또 걸린다는 거죠.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건물을 보실 수 있는 안목이 좀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다 싶으면 과감하게 투자를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결단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좋은 물건을 또 잡을 수가 있어요.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임대료도 조정도 해주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건물주와 임차인이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뭐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한번 입주한 그런 저희 세입자한테는 나갈 때까지 웬만하면 월세를 안 올려요. 그렇게 해서 좀 안정적으로 오래 사업이나 거주를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윈윈하는 거죠. 안정적으로 오래 사시고 저는 제 나름대로 세입자가 계속 바뀌면 신경 써야 되잖아요. 머리 아프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편하고.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제 PD 수첩을 보고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담았는데요. 결론은 이건 것 같아요. 재테크는 해야 됩니다. 그게 건물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재테크는 해야 되는 건 맞고요. 월급이나 내가 사업소득만 가지고 노후를 준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임차인으로서 쫓겨나는 것보다는 착한 건물주가 돼서 그런 임차인들을 보듬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